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이번 주 다들 잘 시작하셨죠? 오늘도 뒤에서 할 얘기가 조금 많아서 싹쓸이 바로 출발할게요. 네, 최근에 지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당연히 나왔을 거고요.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협상도 여전히 미궁 속이고요. 그리고 주말에 얘기했듯이 노딜 브렉시트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죠. 네, 그나마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좀 더해지면서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 해줬고요. 낙폭이 제한되기는 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569억 원가량 순매도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치료제, 음압병실, 그리고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관련 테마가 급등했고 그 영향으로 그나마 상승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오늘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현대모비스,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두산퓨얼셀, 4위는 녹십자, 5위는 하나금융지주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제약, 2위는 시젠, 3위는 헬릭스미스, 4위는 SK머티리얼즈, 5위는 PI첨단소재입니다.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의 연내 임상 이상 완료 기대감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잇따라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시젠은 주당 1,500원 배당 계획과 매출액 1조 원 초과 달성 소식에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 현대모비스, 2위는 녹십자, 3위는 두산퓨얼셀, 4위는 현대글로비스, 5위는 부강약품이고요. 코스닥 1위는 앱클론, 2위는 펄어비스, 3위는 시젠, 4위는 PI첨단소재, 5위는 알테오젠입니다. 보면 현대모비스와 녹십자, 그리고 두산퓨얼셀, PI첨단소재, 시젠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겹치네요. 두산퓨얼셀과 PI첨단소재는 얼마 전 싹쓸이에서 자세히 짚어봤으니까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무래도 오늘 가장 핫했던 이슈는 현대차의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인수 소식이겠죠. 현대차 그룹이 총 11억 달러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일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분 80%는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10%, 정의선 회장 20%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히 정의선 회장이 2,400억 원 가량을 직접 투자했다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또 회장 취임 후에 단행한 첫 대규모 인수 합병이라는 부분에서 더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네, 역대 현대차 그룹의 투자 현황을 봐도 미국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너를 설립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서 이번에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지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MIT 내 벤처로 시작했고요. 2013년에는 구글에, 그리고 2017년에는 소프트뱅크에 인수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업체입니다. 사족 보행하는 로봇계 스폿으로 유명하고요. 또 그 밖에 이족 직립 보행이 가능한 로봇 아틀라스와 또 물건을 집어서 옮길 수 있는 픽, 그리고 바퀴가 달려서 물건을 직접 목적지까지 옮길 수 있는 핸들도 개발했습니다. 현재 이 로봇들은 다른 기계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에 가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발전시설, 해체된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공장 작업 현장, 건설 현장 등에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정의선 회장은 왜 로봇에 꽂혔을까요? 이게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미 예전부터 로봇 시장 잠재력에 주목해왔어요. 작년 10월 타운홀 미팅에서도 정 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미래 사업의 50%는 자동차, 30%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20%는 로보틱스가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로봇 시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로봇 시장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2% 성장해서 1,77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2018년에 로보틱스 팀을 신설해서 로봇 사업에 주력해 왔는데요.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의자형 착용 로봇과 그리고 윗보기 작업용 착용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윗보기 작업용은 몸을 뒤로 젖힌 채로 팔을 이렇게 들고 일해야 하는 작업자들의 힘을 보조해주는 로봇이에요. 이 밖에 판매 현장에서 고객에게 차에 대해 설명해주는 판매 서비스 로봇도 개발 중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로 현대차 그룹은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첫째, 당연히 현재 개발 중인 다양한 로봇에 더 완성도 높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체계적인 로봇 연구 시스템과 우수한 인력, 그리고 기술이 현대차 그룹의 사업 역량과 결합이 될 테니까요. 네, 그리고 둘째,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서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보행자, 그리고 다른 차량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또 인공지능에 기반한 판단과 정밀 제어가 필수인 만큼 이 로봇 기술의 활용도가 더 넓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물류와 운송, 서비스 사업에도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해 그룹 차원의 새로운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공장과 물류센터에 로봇을 배치해서 로봇 수요를 좀 확대하고요. 로봇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룹 내의 로봇 도입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등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로봇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로봇의 인지 기술, 인공지능, 로봇 제어 기술을 기존 시스템에 접목하고요. 물류, 운송용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픽, 아까 봤던 핸들, 이런 물류 로봇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류의 상하차, 이송, 저장, 피킹 등에 필요한 물류 현장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로봇을 이용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를 핵심 사업 영역인 AS 부품 공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스트마일은 마지막 1마일의 최종 구간이라는 뜻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마지막 물류 단계를 말해요. 즉, 라스트 모바일 모빌리티는 드론 배송, 로봇 배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물류와 이동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전의 대주주인 구글이나 소프트뱅크보다는 현대차가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 원가 절감이나 제조 과정 효율화 측면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사람의 팔다리를 대체하는 로봇을 개발해서 재난구조, 의료, 자율주행 이송, 안내 지원 보조 등 다양한 실생활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업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두발 직립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에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인간형 로봇으로 불리고요. 물구나무 서기와 공중제비 같은 고난도 동작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대차 그룹은 로봇 시장의 성장성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세계 최대 로봇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다. 인수에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정의선 회장이 참여했고 이번 인수로 미래 모빌리티와 물류 분야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더 나아가서 로보틱스 분야의 종합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그리고 로봇을 중심으로 현대차, 모비스, 글로비스의 신밸류체인이 구축이 됐다. 특히 정 회장이 직접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더더욱 로봇 사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엿볼 수 있다. 사업의 성과가 오너에게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분야 성장이 더더욱 기대가 된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소식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뿐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이 엄청 급등세를 보였죠.
뉴진 로봇과 로보스타 상한가 진입했고요. 로보로보와 로보티즈 그리고 휴림 로봇 등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도 살펴볼 이슈가 조금 더 있죠. 인수계획 발표와 함께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 오트론과 현대 MN소프트를 흡수 합병하고 또 현대 모비스는 현대 오트론의 반도체 부문을 인수한다는 결정도 발표했잖아요.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 IT 서비스를 담당해 왔고요. 현대 MN소프트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담당했고 현대 오트론은 차량용 인베디드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이렇게 3사가 합병하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결정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정의선 회장이 추진 중인 전기 수소차, 로봇,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될 핵심 부분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의선 회장 지분이 9.57%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향후에 순환 출자 해소나 상속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현대 모비스는 현대 오트론의 반도체 사업을 양수함으로써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 부서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 내재화가 필수니까요. 아무튼 이를 두고도 지배구조 재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를 다시 재편한다면 2018년 개편안에 좀 보완해서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렇다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대모비스가 미래 성장성을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인데요. 정 회장 지분율은 현대모비스 0.32%, 현대차가 2.62%, 기아차 1.74%로 모두 낮습니다. 대신에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23.29%나 되고요.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은 11.72%를 보유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를 활용해서 2018년에 내놨던 개편안은 현대모비스의 AS 부품 사업을 인적 분할해서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정 회장이 보유하게 될 합병 글로비스 지분을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과 교환함으로써 정 회장의 모비스 지배력을 높이고 모비스 밑에 현대차, 기아차, 합병 글로비스가 놓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합병 비율이 합당하지 않다면서 엘리엇이 반대하고 나서 무산됐죠. 그래서 다시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된다고 하면 2018년 개편안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거고요. 모비스의 AS 부문을 분할한 뒤 상장해서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물론 정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글로비스가 지배회사로 전면 부상하는 시나리오도 거론이 되기는 합니다. 글로비스가 직접 기아차와 현대제철이 보유한 모비스 주식을 매입해서 최상위 지배회사로 올라서는 방안이죠. 아직 어떤 시나리오가 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놓고 보면 현대모비스 쪽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서 더 분석해 보시고요. PI 첨단 소재와 두산 퓨얼셀은 지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얘기가 좀 길어져서 특징주 간단히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최대 주주 CM팜과 공동으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 이상 진입을 위해 임상 수탁기관인 DTN-CRO와 임상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바이오와 CM팜은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가 하루에 2번만 복용을 하면 바이러스 활성을 24시간 동안 꾸준히 억제하면서 사멸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다음은 GL팜텍입니다. GL팜텍은 뉴지랩 자회사 뉴젠 테라퓨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견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모스타트의 임상약을 제조,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뉴젠 테라퓨틱스의 뉴젠 나파모스타트는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임상 일상을 승인받았고요.
임상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GL팜텍이 제조와 생산을 도맡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A사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공동 개발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계약 전 비공개 사항이라 A사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네요. 현재 A사와 대형 설계와 임상약의 제조, 공급에 대한 계약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 A사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상업화되면 역시나 GL팜텍이 위탁 생산을 도맡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 상한가 기록했네요. 네, 다음은 종근당 그룹주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이 러시아와 멕시코, 세네갈에 이어서 호주에서도 대규모 글로벌 임상 이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글로벌 임상시험 프로젝트인 ASCOT 임상에 참여하게 된 건데 ASCOT 임상은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에서 70개 이상의 기관이 진행하고요. 해외 유수 기관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다국적 임상이거든요. 여기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나파벨탄이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번 참여로 임상 국가가 7개국으로 확대돼서 더 다양한 인종에서 약물의 효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효능이 확인이 된다면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난달에는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평가에서 약물의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임상을 지속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죠. 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종근당,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그리고 경보제약 등 그룹주들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지난 10월에 종근당과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BC월드 제약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동방입니다. 쿠팡이 1년 만에 택배 운송 사업자 자격을 재신청했는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이달 말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방은 쿠팡의 물류전담 운송 협력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주목받으면서 부각된 듯하네요. 네, 넘어가서 거래량 급증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보시면 조이시티도 그렇고 위드코프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급등한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무상증자를 다 결정했거든요. 무증 공시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잘 참고해서 봐주세요. 네, 오늘도 내용이 길어져서 빨리 인사를 드릴게요. 제 콘텐츠가 항상 여러분들을 100%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다는 거 알지만 제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도움되는 부분만 잘 뽑아서 캐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발전하는 주식 애솔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